알박과 쪽박의 운명이 걸린 고품격 부동산 수다 방송. 여기 세 남자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골든 타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삼국지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부동산 전문가 두 분 저와 함께 수다 떨어주시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좀 뭐랄까요,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시면서 실생활에 지장이 생겼다. 뭐 이렇게 본인의 입으로 말하고 계신 장윤수 전문가님 나와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소리 없이 강합니다. 자, 엄영석 전문가님 나오셨고요. 엄영석?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결혼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엄영석 선배님이시잖아요. 요즘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저희 또 지부장님이셔가지고, 어쨌든 뭐 청첩장도 보내드렸고. 죄송합니다. 제가 엄영석. 너무 또 의도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일부러 의도하고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엄태욱 전문가님 자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요즘 이 결혼 준비 때문에 좀 정신이 좀 없었어요.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I think I wanna marry you. 아니 근데 예. 결혼을 하게 되면 네네네. 우리 지금 황희인 씨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제일 먼저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뭘 얘기해봤자 이쪽은 뭐, 엄 전문가님은 축하해주시고 이럴 텐데, 여기서 분 얘기해봤자 100% 아니라 할까 오늘도 얘기하더라고. 아니, 아니, 친구 좀 소개시켜줘. 약간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했습니다. 귀찮아가지고. 참 이거 아니 황희인 씨 저도 몰랐어요. 예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신 거예요? 뭔 말같이 하지. 아니 이건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는 사실이니까. 저는 이미 상견례를 마친 후에 이제 얘기를 했죠. 요즘 뭐 굉장히 뭐 이제 불임 인구도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기면은 축복이다라고 하는과 동시에 생겼어요. 정말. 저도 제가 이렇게 건강한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나저나 네네.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예요? 13살. 13살이면 네네네. 우리가 그 13살이면요. 네. 12살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띠동갑까지는. 근데 띠동갑을 지금 넘어섰어요. 자, 황윤희 씨 대학교 2학년 때 네네. 지금 아내 되시는 분은 유치원생이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실제로 기사가 하나가 잘못 났어요. 황현희 씨 뭐 이렇게 기사가 황현희 13세 연하와 뭐 결혼 이렇게 나야 되는데 황현희 13세와 결혼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가지고 정정부도 하고 막 그랬던. 아니 장 전문가님은 뭐 어떻게 좀 결혼 계획은 없으세요? 늘 계획은 있죠. 그래요? 네, 뭐 결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나중에 결혼할 때 뭐 그런 건 있잖아요. 요즘 뭐 주례 없는 결혼식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최초로 신부 없는 결혼식 어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례 없는 결혼식이 유행하니까 자기 신부 없는 결혼식 한번 친구 하세요. 혼자 그냥 동수야 예.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 결혼 앞둔 소감 한 말씀 하시죠. 너무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39 아니겠습니까? 너무 좀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고 주변에서 또 축하 전화도 많이 와주시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미리 말씀 못 드린 거는 죄송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저도 네. 결혼식 날 다른 좀 그 스케줄을 잡았어요. 아니 청첩장을 안 줬는데 뭔 소리야? 청첩장이 줬잖아 당신이. 아니 뭐 내 쇼핑백인데 언제 빼왔어? 받기 싫다고 했는데 줬잖아. 야 내가 돈을 훔쳐가는 사람 봤어. 그것도 청첩장 훔쳐가는 사람 처음 일요일 저녁 6시입니다. 이런 민폐가 어딨어요. 일요일 저녁 6시에 집에서 쉬어야지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다 오라는 거죠. 스케줄 핑계 대지 말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본격적으로 한번 부동산 삼국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자를 좀 알아볼까요? 자, 먼저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과 또 부동산 시장의 여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그동안 회담을 한다 안 한다 뭐 세계를 들었다 놨다 좀 말이 좀 많았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추진을 공식화했죠. 자, 근데 이 회담 소식에 이 북한이랑 중국의 이 국경에 이 부동산 시장이 아주 뭐 들썩들썩한다고 합니다. 한반도 해빙 최대 수혜는 북중 접경지대에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말까지 현재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정수 전문가님, 이 방송을 위해서 직접 현지 특파원과 네. 이거 확실합니까? 그 조선족 분이신데 네. 굉장한 재력가입니다. 어디 중국의 계세요? 선양이라는 곳에 있어요. 선양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단둥이라는 곳이 굉장히 지금 뜨거운 곳인데. 그렇죠, 단둥. 자,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단둥이라는 곳이고 여기 신의주죠, 북한에. 네네네. 곳인데 이 지금 제가 소개를 받으신 분이 이게 선양에 계신 그 분입니다. 근처에 계신 네. 분이군요. 예.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개받으신 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네네. 그냥 저 위에인데. 어디요? 아니 그러니까 선양이
아니 나는 지도가 생각보다 크구나. 우리 그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3월 달인가요? 네네. 중국의 시진핑,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일이랑 만났던 게 달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바닷거를 보면서 그렇죠. 이렇게 걷고 있는. 네. 그때 이 시점부터 해서 이 단둥이라는 곳 아무래도 이게 적경 지역이 뜨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이 아무래도 지금 정상회담을 이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그 전에도 사실은 이 지역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어졌던 지역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단둥은 철도, 도로, 수로 등을 통해서 북한하고 연결되는 물류 중심지. 네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네. 북한하고 가까운 지역에 우리가 뭔가를 부동산 살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접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도 못 사잖아요. 중국은 살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뭐 몇 년 만에 회수가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소유권이 아니고 네네. 사용권이에요. 사용권. 사용권인데 이게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었죠, 중국도. 네네. 사용권은 서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중국 같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인정이 된다.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물류라든지 철도라든지 운송수단의 핵심 지역이면 당연히 네. 그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뛸 수 아니 있는. 그렇다면 지금 단둥 이 부동산 집값이 대략 지금 뭐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속보이지만 자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거 좀 자, 짚어주세요. 이제 우리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네. 이 제곱미터당 하루에 100위안이 뛴다. 자, 우리 돈으로 100위안이요? 17,000원입니다. 한 평에. 그러니까 한 평이 안 되죠. 제곱미터니까. 한 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평으로 하면은 네. 자, 3.3을 곱해보세요. 한 5, 6만 원 되겠죠? 네네. 그 하루에 이 정도 오른 거니까 하루에 한 달이면은 30을 곱해보세요. 아니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그럼 엄청 뛰는 거죠.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네. 우리 자고 일어나면 뛰었다. 우리 7, 80년대에 네. 강남 땅값이 500원 하던 게 자고 일어나니까 1,000원 되고 1,000원 하던 게 2,000원 되고. 네. 7, 80년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가격이 최저가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이 요즘에 적경지역. 찌라시 많이 읽구나.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구시가지가 이 정도니까 네네. 신시가지. 그러니까 신시가지가 원래 더 비싸잖아요. 어디 단둥 있어요? 신도시도 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제곱미터당 3,000원, 4,000 유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구시가지에 비하면 거의 3, 40배가 더 높게 뛴다는 거죠. 네. 이 이외의 지역도 또 들썩들썩하는 데가 많잖아요, 엄 전문가님. 그렇죠. 이제 단둥이 이제 북한의 이제 신의조하고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하면 러시아와 북한의 이제 적정에 위치한 그 훈춘이 이제 북한의 이제 나선 경제 특허에 접한 요충지입니다. 이쪽 네네. 지역이. 네네. 근데 이제 훈춘은 연변에 이제 속해 있고 네. 조선족 주민이 상당수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네. 북한 주민들과 이제 아무래도 적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이제 왕래가 번번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왕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간 교류의 이제 중심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지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을.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훈춘은 이렇게 이제 북한하고 북한하고 중국,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류가 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국과 유일하게 이 동해와 연결되는 이제 물류 노선. 이 핵심 축으로 이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저쪽이. 유일하게 북한이랑 러시아랑 그렇죠, 중국의 그렇죠. 가장 그렇죠. 접경 지역.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변 지역이죠, 이 지역이.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도 요즘 블라디보스토크로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쪽 지역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 이 소식통이 말하길 하루 평균 한 20-30명 정도 이 고객을 계속적으로 안내를 했고 이제 그 관심이 있는 고객들 네네네. 안내를 좀 했고 하루에 한 대여섯 채씩 매일 거래를 했다. 하루에 대여섯 채. 그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춘 시내 이제 85제곱미터 면적의 아파트가 네. 한 달 전 제곱미터당 한 3,300위안이었는데 네. 이틀 만에 3,450위안으로 뛰더니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 지역.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거죠.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러네요. 찾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등기 건수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 훈춘시 현지 부동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외지인들의 부동산 구매 비중은 이제 31%를 웃돌았고 한국, 러시아, 일본 등 외국인의 매입 비중도 한 5%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경제는 물론이고 뭐 이런 무역 뭐 이런 활성화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큰 이득이 될 것 같지만 하지만 좀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알려드려야 됐거든요. 여기는 근데 어떻게 지날지는 갑자기 뭐 차가워졌다가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이게 좀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우리가 직접적인 투자가 안 되니까 잘 알아보셔야 된다. 이런 말을 좀 꼭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 받았던 분 중에 네네. 하나가 남북 관계 좋아지니까 네. 어떤 그 DMZ 근처에 좀 저쪽 파주 쪽. 파주 쪽 예. 땅을 사면 어떻게 장당포. 얼마 예. 정도 사시려고 하십니까? 5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네네네. 그러면 좀 여윳돈으로 투자하려고 하세요. 전 재산이래요.
아, 전제 그런 이런 거는 전 재산을 갖다가 맞아. 투자를 해서 예. 대박을 인생 역전하겠다. 뭐 이런 건 좀 피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 그냥 위성 사진 보고 그냥 찍어서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굉장히 위험하죠. 예전에 우리 로또 처음에 초창기에 네네. 진짜 뭐 대출 받아서 전 재산 투자했다가 또 로또를요? 로또도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뉴스에 많이 그런가요? 나왔잖아요. 아, 네네. 로또 안 해보셨어요? 저는 로또는 안 합니다. 예. 뭘 하시나? 살리랍니다. 예, 됐나요? 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편 이런 가운데 북중 국경 지역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의 이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중국 등 외신에 따르면 평양의 집값도 최근 석 달 새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장 전문가님, 이게 좀 북한에는 특파원 없어요? 특파원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다고요? 우리 방송에서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분도 이제 오래 사셨고 평양을 북한을 100번 정도 왔다 갔다 왕래를 하셨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북한을요? 네. 아, 중국 사람들은 북한에 왕래가 좀 자유롭죠. 네, 뭐 예, 예. 그것도 뭐 이제 어느 정도 여건이 돼야 되겠죠. 네네. 본인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2016년도에 50만 불을 평양에 투자했다. 아, 중국. 진짜 깜짝 아니 투자가 되는군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까? 네네. 얘기했더니 소유권은 이전 안 됩니다. 그럼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북한 현지인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선족 분이시고 그쪽에 이제 연고가 많이 있으시니까 네네. 아는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되고 합작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북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과. 네, 즉 사업자를 만들어야 돼. 소유는 개인 소유가 안 되기 그것도 때문에 중국과 비슷한 자, 거죠. 사업자를 만드는데 네네. 지분은 이제 그분이 50만 불인데 51%를 가지고 있고 네네. 북한에 계신 분이 49%인데 네. 그러면 거기서 뭘 만들었습니까? 공장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냥 놀릴 수는 없대요. 네. 공장을 만들어서 공장은 그러면 뭘 생산합니까 했더니 뭔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표가 땅인데 예. 땅을 이렇게 살려면 공장을 져야 돼서 그게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뭔가 돌리고 있다는 자,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시죠? 예. 본인이 지금 김정은이야. 아니면은 공산당 당원이에요. 높은 당원이에요. 아니요, 안 근데 하겠습니다. 예. 해외에서 땅 투자한다 그러면 가만히 내비두겠어요? 안 내비두죠.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게 뭔가 투자가 뭔가 들어와야죠. 평양이나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공장을 돌아가는 것처럼 해놓는 거죠. 네네네. 미치지만 않게 그분 표현으로 미치지 않게. 현상 유지. 현상 유지만 하자. 이분 재력가기 때문에 50만 불이면 한 5, 6억 되잖아요. 네.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묻어두는 뭐 거죠. 그냥 없어져도 된다 생각하고 넣는군요. 아니 제가 사실 그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 돈을 넣었다가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형이 커피숍을 하셨는데 저도 친한 형님이 근데 연예인 넣었다가- 누구죠? 연예인 아닙니다. 네.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인데 개그맨 예. 누구예요? 아니요, 개그맨 아니에요. 개그맨. 예, 한국 저기 뭐야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인데 돈을 넣었다가 잘 됐어요. 잘 되니까 소유권을 중국 사람만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탈탈 털려서 쫓겨나더라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네, 많아요. 그래서 해외 많았어요. 투자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또 네. 특히 공산국가잖아요. 예전에 뭐 캄보디아 주변에 많습니다. 네. 캄보디아에 20억 투자했다 전 재산 맞아요. 날려먹고 막 그런 너무 많습니다. 쫓겨나더라고요. 갔다가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돈을 나오지도 빼갖고 못하고, 나오지도 예, 못하고 예, 그런 맞아요. 경우는 굉장히 많으니까. 좀 개인이 이렇게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떠세요? 이제 뭐 북한에다가 이렇게 부동산을 사회주의 국가에 개인 부동산을 자유롭게 소유하거나 이런. 북한이 부분이. 이제 9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강력한 이제 공산주의 이제 경제 정책에 따라서 네. 주택의 공급은 무조건 국가가 행했습니다. 국가가 그렇죠. 행했는데 95년도에 발생한 이제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 사회주의 배급망이 무너지자 음성적인 주택 거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좀 몰래 네. 이제 음성적으로 이제 거래가 생긴 거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제 전세 월세 이런 개념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요? 또 중개업자를 또 이제 거강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동산 이제 투기꾼이나 이제 개발업자를 돈주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이쪽 지역을. 그래서 북한은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 토지의 개인 소유권, 그러니까 토지의 개인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가 가지고 있지만 네. 개인의 건물 소유권과 이용권을 인정하는 형태로 이제 변화했다고 하고요. 네네. 즉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남한과 같이 소유권을 사고 팔 수는 없는데 네. 사용권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똑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니 이거 부동산 투기 개념이 우리나라나 평양이나 뭐 다를 건 없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평양에 약 60평 정도 네. 되는 이제 대형 평수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평양에서도 네. 이게 이제 10만, 20만 달러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네. 좀 그 비싼 건 40만 달러에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4억 정도 그러니까 뭐 되는 4억, 5억 네, 정도이기 4억, 때문에 예, 예.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수준을 볼 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네네. 근데 이제 평양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강남이 왜 비싸요? 네. 강남, 뭐 목동, 뭐 노원구 학군 따라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평양에는 일단 학군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게 좀 우리나라는 좀 다른 거고 학군은 학군 없다. 프리미엄이 없다. 예, 왜냐하면 평양에 딱히 이제 교육지구라고 교육특구라고 지정된 지역은 없다고 합니다. 김일성 대학교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평양이라는 도시 자체가 이 북한 전체 인구의 5%만 살 수 있는 거고 평양에 사는 자체가 그 부유층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뭐 학군이 있고 그거는 없는 게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다른다는 이제 그런 게 좀 다르겠죠. 네네. 아니 나는 그건 좀 궁금한 게 그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히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나 이럴 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신 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남한에 있는 분이 북쪽에 있는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예. 북쪽에. 남한에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내려오신 그런 분. 제도, 그러니까 통일이 돼서 그런 제도적인 게 마련된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예, 예. 이제 2011년도에 이제 근데 반대의 경우는 있었어요. 네.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 2011년도에 이제 북한 주민이 이제 남한 재산 이제 상속권이 인정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남한에서 북으로 올라가신 분. 북한 주민 이제 윤모 씨 등 4명이 이제 남한에서 이제 아버지와 결혼한 권모 씨와 이제 이복 형제 자매가 있었겠죠. 네네네. 이제 5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네. 권 씨 등이 가진 상속분,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계시던 분이 내려와서 여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상속분을 이제 윤 씨에게 지급하도록 이제 법원이 판결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라서 인정 안 한 게 아니고 네. 똑같이 자식이니까 상속분을 인정한 판례인 거죠. 이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남한 법원이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에게 남한의 재산권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네. 북한 주민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 공개되진 않았었어요. 공개되진 않았지만 네네. 약 한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네. 이런 비슷한 소송이 최근 10년간 계속 이어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좀 통일이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도 만약에 법정 개정이- 이런 제도적인 게 마련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겠죠.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하고 한순간에 정말 재벌로 올라갈 수 있다. 그만큼 그러니까 많은 저기가 필요하고 합의가 네네네. 필요하고 제도적인 이런 장치가 필요하겠죠. 네, 아니 저희 때까지는 사실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뭐 이렇게 6.25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평양에서 뭐 할아버지가 뭐 이북분이다 뭐 이런 그렇죠, 분들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그럼 평양의 땅을 좀 가지고 계셨다라면 굉장히 좀 어떻게 될 수 뭐 어떻게 뭐 그럼 가능성도 충분히 아니, 그리고 서울에 있다가 북으로 올라가신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분은 더 대박이 났겠네요. 그러면 강남에 조금이랑 땅이 있거나 그때 다 논밭이었으니까 막 이렇게 된다. 강남에 있던 분이 북으로 넘어간 경우가 있었나요? 있기도 하겠죠. 왜냐면 근데 뭐 이게 옛날에 그 당시에는 예. 충분히 있을 수 아, 있죠. 예전에? 예전에. 그쪽 성향으로 가셨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예전. 예전에. 요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최근에 뭐 집중 안 하네. 최근에 지금 얘기를 왜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게 뭐 지금? 한 10년, 20년 아이고. 뭐 그럴 때 많이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6.25 때 얘기하는 거예요. 1950년도 6.25 때 얘기했어요? 네, 6.25 때 집중 좀 6.25 때 하세요. 얘기 계속 하세요. 집중. 박수 3번 시작. 집중해 주시고요. 이 통일 이후입니다. 이 남한의 집값, 네, 저 한국의 집값 어떻게 오른다고 보십니까? 내린다고 보십니까? 이게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좀 상류층 돈이 있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분들이 지금 우리 그 아이돌 그 어떤 뮤직비디오 보고 네. 그다음에 한국 드라마 보고 그렇다면서요. 통일이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남한으로 오겠죠. 남한 어디로 가겠어요? 서울로 오겠죠. 돈 있는 사람은 오겠죠. 강남으로 오겠죠. 예. 더 서울로 몰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도 북한이랑 또 서울이 더 가까워요, 은근히. 굉장히 가깝죠. 중산층은 오히려 평양 같은 데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신 분들은 네네. 북한에 좀 산 좋고 공기 좋고 물 좋은 쪽 그런 쪽으로 좀 갈 수도 있겠죠. 금강산 쪽이나 뭐 그러니까 올라갈 지역과 내려갈 지역이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더 양극화가 될 수 있다. 남한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빈 그렇죠. 현상이 더 일어날 수 있다. 더 일어날 수가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올라갈 올라갑니까? 것은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예. 저 의견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서울이나 정말 큰 도시들 뿐이고 대도시. 전체적인 건 저는 하락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전체적인 느낌은 그렇죠. 하락할 전체적인 것이다. 느낌은 하락할 수도 있는 게 네네. 예전에 그 독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네. 사실 이 통일 비용이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통일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경제가 위축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이유에서 제가 이제 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네네. 사실 이제 북한 경제를 이제 재건시키는데 들어가는 통일 비용이 한 4천조 원 정도. 4천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네. 한반도 이 통일을 중단기적으로 호재가 아닌 리스크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엄청 늘어날 수 그렇죠. 그러다 있겠네요. 보니까 경기가 네. 위축되고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측면이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큰 것이고 그중에서 뭐 얘기하는 것처럼 몰리는 곳은 근데 또 개중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좀 올라갈 경향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볼수 실제로 있다. 통일 이후에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또 핵심을 또 우리가 털어봐야겠죠. 자, 통일 이후에 뭐 투자 전략. 자, 과연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 상황에서 어디를 투자해야 됩니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네. 파주 땅값 벌써 뭐 몇 배 올랐다 뭐 많이 얘기하는데 네네. 어느 지역이고 초창기에 네. 많이 오릅니다. 세종시 안 그랬나요? 그렇죠. 세종시 5만 원 하던 논밭이 10만 원 하던 이거 다 올랐다. 20만 원 이거는 끝이다.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네. 뭐 제주도 마찬가지, 평택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파주 땅은 아직도 메리트가 있다. 최근에 우리가 그 기업 CEO들 그 설문조사한 그 데이터를 보니까 네네. 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평양이라든지 개성, 일단 개성은 뭐 아주 가까운 곳이고 네네네. 여기 파주도 네. 아직도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 토지라는 건 그렇거든요. 네네. 이 뉴스에 한번 띄고 네. 실질적으로 계획이 잡혔을 때 띄고 네. 계획이 확정됐을 때 또 띄고 그렇죠. 그다음에 불도저가 갔을 때 띱니다. 그렇죠. 공사할 때. 그렇죠, 그렇죠. 또 공사 중간에 또 뛰죠. 완공되면 완공됐다 또 뛰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네. 그러면 이제 건축물들에 들어서면은 건축물들에 또 투자를 하는 거죠. 네네네.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거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들 네네. 최근에 저 거기 갔다 왔어요. 문종신도시. 거기 또 분양권 사러 가셨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좋죠. 내가 그 파주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저 민통선 안에 장당품도 한번 먹으러 가고 파주 시장도 한번 가보고 그 운정신도시도 한번 가봤거든요. 느낌 좋더라고요. 그 호수공원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운동신도시 정말 잘 돼 있죠. 네, 넓고 잘 돼 있어요. 크고. 잘 돼 있어요. 그쪽 아파트도 노래볼만 하다면서요. 그거 아주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평당 지금 이게 프리미엄이 원래 그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네네. 4천만 원, 5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는데 아직 입주 전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거의 2배 이상 뛰었어요, 프리미엄이.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33평이 이게 이제 4억대 중반 이렇게 하면은 저는 많이 뛰어서 비싸게 보이지만 네네.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랑 아파트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 좀 궁금한 게 파주에서 그 민통성 안에 쪽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땅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 이거 좀 궁금해요. 팔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세요. 모르는 얘기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모른다는 얘기잖아, 아니, 지금. 예? 매매가 가능한 땅이 있고 네. 가능하지 않는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 그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거 그게 근데 궁금하다니까. 민통선 안에 인간이 들어가는 곳은 다 거래할 수 있는데.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거래가, 그럼요. 자유 거래가 그렇죠. 가능한. 네. 저 거래가 안 되는 줄 알고 거기는 어떻게 땅을 사나 좀 궁금했어요. 자, 파주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뭐 문산 쪽도 있고 저쪽에 무슨 지하철역도 하나 있잖아요. 사실 그 네네. 민통선의 그 네네. 문산읍 문산. 우리가 그 뭐 임진각이나 이런 데 보면 임진각. 문산읍이라고 예, 하죠. 우리 맞아요. 그쪽 관광 많이 가죠, 요즘에. 네네네. 저도 뭐 최근에 다녀왔습니다만 네네. 바로 건너편에 북한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역과 그 남북한을 연결하는 육로 주변인데 네. 특히 그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항상 우리가 아까 중국 얘기할 때도 물류 중심지가 어디냐, 철도가 가는 곳이 어디냐, 교통이 좋아진 곳이 어디냐. 이게 교통이죠. 교통이 요충지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교통이 좋은 곳에 뭔가 아파트도 짓고 물류 창고도 짓고 그럼요. 질서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몰리니까요. 네. 우리가 교통을 봐야 되는데 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2020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 애각순환 고속도로 서울에 있지만 2020년이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죠. 2년 남았네요. 네. 예. 그래서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도 네네. 2024년에 이제 예정인데 네. 이런 교통호재가 이제 그 나오는 IC 근처라든가 아무래도 우리 인터체인지 근처에 이제 물류창고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공장들 짓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이런 쪽을 좀 투자를 하면 좀 아니 좋을 또 것 같다는 저기도 생각이. 있잖아요. 파주에서 서울역에서 삼성역까지 나가는 거. GTX. 그러니까 이제 그 GTX가 네. 지금 그 운정 그 제2 신도시 그 운정역 그쪽으로 있어요, 이제 거기. 들어서기 때문에 이게 네네. 거기서 들어서면은 삼성역까지 20분이면 갑니다. 그래, 20분이면 간다니까요. 획기적인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그 노선이 확정이 됐죠. 이제 공사 네,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2023년, 4년 뭐 이렇게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충분히 그쪽에 또 아파트들도 네. 지금 물론 비쌀 거예요. 비싸다고 여겨지지만 네네.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 외에 이제 투자 유망한 곳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부터 계속적으로 뭐 북쪽 지역 그리고 또 뭐 중국 지역, 국경 지역 얘기할 때도 네.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일단 교통 접근성이라든가 뭐 물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지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 역시나 이게 지금 좋아지는 지역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계속적으로 뭐 유럽을 간다, 뭐 동해선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온 것처럼 네네네. 일단 당장에는 저는 이제 남북 철도 연결 요 라인들 있잖아요. 네네. 요 한 유력한 세 노선이 주목을 받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또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경의선 라인을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경의선 라인. 경의선 라인을 네. 그 관심 있게 어떤 보면 라인입니까? 좋겠다라고 하면 그거 좋겠는데 보여주시죠. 예. 여기 보면 아. 경의선이 이제 서울에서 이 신의주까지 네네네. 가는 라인들. 그래서 이제 동해선은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또 경원선은 이쪽으로 이제 가는 요렇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라인인데 실제 이쪽은 뭐 관광이라든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아무래도 개성도 지나고 평양도 지나고 네. 요 이제 중국 국경까지 이어지는 신의주 라인 있는 네. 쪽 여기는 물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쪽 지역을 제일 먼저 활발하게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뭐 예를 들어 공장도 들어올 거고 네. 물류센터도 들어올 거고 일자리도 늘어날 거고 아무래도 교류가 활발해진다라고 하면 네네. 이쪽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네. 거기 사실 다리 하나 건너면 단둥. 신의주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경의선은 서울 그리고 이제 개성, 평양, 신의주로 있는 철도로서 일명 이게 H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양쪽으로 이제 있는 네, 거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뜨고 그렇게 있잖아요. 하는데 네. 사실 이쪽 지역을 저는 관심 있게 가장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이쪽 지역을 아니 먼저. 뭐 지금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런 시대가 언제쯤 올까 진짜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네요. 굉장히 기대되죠. 아주 좀 약간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아니 진짜로. 사실 그 유럽 여행 가면 네네. 그 뭐 프랑스, 영국 이런 데 가면 다 그 KTX 뭐 이런 거, 네. 떼제베 뭐 이런 거 타고서 이렇게 네네네. 한 바퀴 돌고 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네, 유럽 들었는데 횡단 열차.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리엔탈 특급 옛날에 막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 또 약간 책에서도 많이 보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철도를 이제 중심축으로 보고 근데 경의선 라인을 추천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 경의선 라인에 어디를 꼽아볼까요? 저는 이제 경의선이 일단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도 물론 파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가장 좀 주목해야 될 지금 고양시라고 아, 봅니다. 고양시. 그렇죠. 이제 파주 밑에인데. 일산 이쪽. 그렇죠. 이제 예. 고양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 북부권의 이제 최대 도시이며 네네. 이제 행정 이런 것만 뺀 다음에라고 하면 경제라든가 뭐 상업 그리고 관광 등 경기 북부 내에서 어떻게 보면 좋죠. 좀 우두머리를 맡고 있는 네네.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사실 좋겠고요. 고양시가 신도시가 많아지면서 약간 그렇죠. 좀 가격이 좀 낮춰지긴 했지만 그렇죠. 고양시가 서울 접근성도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사실 여기가 상암동이잖아요. 방송하시는 분들 일산에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많죠. 삽니다. 왜냐? 방송국이 상암으로 다 옮기면서 그쪽으로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가까우니까. 예,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쪽 지역을 좀 관심 있게 이쪽이 이제 우두머리를 맡고 있는 도시라고 보면 되겠고 실제로 이 지역 내 총 생산도 경기 북부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쪽 아, 지역이.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그 인구도 많고 이쪽이 이제 집중되고 있다는 소리고 상권 순위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실제로 경기 북부 중에서 유일하게 톱 5에 들은 이제 도시예요. 이쪽 네네네. 지역 같은 네네. 경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 지역이 굉장히 제일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파주의 좋은 점은 개성과 가깝다는 점이에요. 개성과. 개성과 가깝다는 점이 또 가장 또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들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개성과 가까우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개성은 우리 남한하고 가깝잖아요. 네. 무슨 일에서 도망 나오기 제일 빠르잖아요. 아. 그래서 좋은 거예요. 도망 나오기 제일 빠르다는 게 무슨 가깝잖아요. 예, 예. 남한으로. 지금 통일된다며 얘기하는. 통일 이후를 아니 무슨 일 생길지 어떻게 알아? 탈북이 그쪽으로 해서 좋은 아 거다. 무슨 일 생기면 또 도망 나와야 되는데 그거 깊숙이 들어가 있어봐요. 언제 도망 나와? 형 참 개성 있네. 진짜 개성 얘기하다가 진짜. 아니 예전에 6.25 때 아이고. 짐 싸들고 가다가 너무 멀리 가신 분들은 아니 지금 뭐 또 통일 이후를 친할 때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통일 이후에? 자, 집중합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좀 일반 이제 시청자분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투자하는지 사실 감이 안 잡혀요. 토지가 난지 아니면 좀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랜만에. 네. 이거 뭐 멘트 실명자 한번 가보죠. 자, 토지냐 아니면 아파트냐. 자, 근데 하나, 이게- 둘, 셋. 아니요, 네.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고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토지부터 투자하는 거예요. 네네네. 왜? 호흡볼판이잖아요. 뭐가 없어요. 토지부터. 그러니까 좀 보세요. 세종시가 일리 있네요. 세종시가 예. 행정중심이 복합도시 될 때 네네네. 높은 산을 깎고 논밭을 메워서 이 도시를 만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럴 때 뭘 투자하겠어? 토지 말고 투자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근데 거기에 네. 파주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도 있지만 자, 파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주 운정신도시를 투자할 건가 아니면 토지를 살지? 두 개 다. 두 개 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만 더. 두 트랙으로. 하나만 더 뭐 저기 더 마음이 가는 거 있으면 하나, 둘, 셋. 자, 땅 하나만 더 아파트. 하다 그러면 네. 아직 저는 땅을 하겠습니다. 땅. 네. 땅 좋습니다. 엄 전문가님은 하나, 둘, 셋. 아파트. 아파트 갈립니다. 왜 땅입니까? 얘기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의 땅이 평당 5천만 원에서 1억 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네. 물론 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미래를 모르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평당 파주 같은 경우 뭐 땅값이 뭐 천차만별이죠.
몇몇 도로에 접해 있고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뭐 10배 차이도 비슷한 입지가 그렇죠. 10배 차이도 날 수 있겠지만 네네. 지금 평당 20만 원에서 50만 원, 100만 원 미만의 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백만 원까지는 순식간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볼 때 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약간 안정적인 걸 원하면 아파트입니까, 그래? 안정적인 걸 원한다라고 하면 아파트가 맞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뭐 장 전문가님 얘기가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네, 네. 일단 토지 가격이 뛴다라고 하면 반대로 토지 위에 있는 주거용인 아파트는 가격이 안 오를까요? 오르겠죠. 근데 대신 이제 어떻게 보면 토지는 근데 일반인 분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제 지식이 말이 필요한 그래요. 거예요. 땅을 보러 다니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진짜 전문성이 있어야 그래서 된다. 진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거죠. 아무나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장 전문가님처럼 이렇게 전문가를 정말 만난다면 그렇죠. 관계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인들은 사실 토지 위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또 있는 거죠. 대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예. 아무래도 그리고 주거용이 기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제일 무난하고 네네. 리스크 적고. 아니 그럼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일반도 아파트 그러니까 뭐 본인의 직업이 있으시고 좀 이렇게 쉽게 땅을 보러 다닐 수 없는 분들 아파트를 한번 좀 이렇게 좀 선호를 해서 좀 보시고 이런 게 낫다면 정말 큰 효과, 뭐 투자 대비 큰 효과를 보고 여기서 올인하실 분은 약간 좀 토지 뭐 투자를 하셔라 뭐 이런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 상업지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뭐 보유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곳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들썩들썩거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부동산 삼국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상담 내용과 투자 정보는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 특별히 이 대한민국 7대 부촌은 과연 어디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해당 지역의 이 투자 전망, 이 투자 전망에 대해서 두 전문가님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대 부촌, 부촌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 아니겠습니까? 강남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7대 부촌 중에 단연 탑이죠. 네, 이건 뭐 두 번 말해봤자 입 아프고 저희 사실 부동산 삼국지에서 안 다뤄본 적이 없잖아요. 네네네.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화두가 될 부촌의 수밖에 없고. 대명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남 어떠십니까? 네 여기 또 강남에 또 털을 잡고 계시고 네. 전형적인 강남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강남은 그냥 이런 거죠. 강남 살아 이러면 그냥 사람들이 그래? 뭐 이제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친한 이 주변에 이 지방에 살던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항상 이제 지방에서 올라올 때는 강남에 털을 잡더라고요. 그 위치가 어딘지도 얘기를 안 하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강남에 이런 월세도 있어라고 할 정도의 곳도 그냥 강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강남은 그런 곳이라는 게 교육, 산업, 약간 이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의료 이런 다 거 연결돼 있죠. 있잖아요. 다 있는 거죠. 백화점, 예. 그러니까 있죠. 정말 그 강남이란 단어 자체가 영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이란 그 단어 자체가 그냥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강남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영화 뭐가 있죠? 아니 영화 뭐가 있어요? 강남 스토리 이런 게 아니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저기 비오는 나오는 날에 압구정에 거. 아니요, 아직 그 비오는 아니 강남 1970인가 1975인가 그거 있잖아요. 김지수 나왔던 거. 맞아요. 그 저기 이민호 나오고 그거 김래원 씨 있잖아요. 나오고. 그것도 있죠. 뭐 말죽거리도 있죠. 뭐 많이 있죠. 또 연관되는 게. 말죽거리가 강남입니까? 양재동. 양재죠, 양재가 양재. 말죽거리. 네네네네. 그건 몰랐어요. 예. 어쨌든 모든 언론에서 다루고 예를 들어 오렌지족 이런 것도 사실 압구정도 아니겠습니까? 옛날죠. 일본지요. 지금 따지면 로데오 거리. 그렇죠. 지금 옛날 죽었지만. 지금 상권이 많이 죽긴 했는데 많이 죽었죠. 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상권이 계속 옮겨다니고 있잖아요. 그때는 핫했죠. 90년대 가로수로 초반에. 가고 핫했어요. 이러니까. 예. 강남 얘기하면 저희들도 보십시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 얘기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한번 부촌을 하나하나 좀 짚어 나가보죠. 자 장 전문가님 어디를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경기권으로 봤을 때는 네네. 강남하고 아주 지금 접해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붙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네네. 바로 판교
그렇죠. 신도시. 제가 생각했을 때 판교가 말이죠. 안 생겼다라면 강남 땅값은 더 오르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약간 분산됐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판교, 그렇죠. 뭐 서판교라든지 네네네. 뭐 이런 쪽에 가서 거기 가면 고급 단독주택들 많이 들어와 있죠. 타운하우스. 거기 S그룹 회장님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예. 재벌 급 예. 되는 그런 네네네. 분들 많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뜨기 시작했습니까? 자, 판교 하면은 네. 뭐 이제 그 신분당선이 들어서면서 네네. 강남 접근성 뭐 한 내정거장인가요? 네. 아주 뭐 가깝죠. 가깝게. 네. 그래서 강남하고 처음에는 강남에서 출퇴근이 용이해서 판교가 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만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들이 다 들어갔죠. 뭐 네. 이걸로 유명한 기업들 그렇죠. 다 들어가 IT. 있죠. 예, IT 쪽. 저기요, 이거로 유명. 이거. 없어 보이. 이게 뭐야? 이거야 뭐야? IT 기업이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이거구나 이거. 이거 독수리구나 이거구나. 어쨌든 그거 뭔 말인지는 알아요. 예. 그러니까 IT가 뭐 N사이트. 그렇죠. 예, 거기 저는 이제 경부고속도로에서 이제 지방에 좀 일을 하러 갔다가 이제 그 서울 IC 이쪽 들어오면서 보면 항상 거기 이제 뭐 게임 회사라든가 뭐 포털 사이트 회사 이런 게 쫙 보여요. 그래서 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다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뭐 재벌 2세 분들, 뭐 준재벌 네네. 이런 분들이 그 아주 그 단독주택을 또 타운하우스를 뭐 50억짜리, 100억대 뭐 이런 게 들어오면서 네. 야. 그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 판교 쪽에 좀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거기 있는데 네. 최근에 땅을 계약했다는 게 실합니다. 싫었겠죠. 예. 거짓말했겠어 지금. 평당 500에서 700 가는 그 지역이 있는데 평당이. 물론 이제 그 용도 지역이 뭐 녹지 지역, 보존 녹지 뭐 이런 지역인데 땅이, 예. 그러니까 건폐율이 뭐 20% 이러는데 네. 땅 가격이 딱 우리 집에서 강남권에서 한 25분이면 가더라고요.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네, 판교 IC에서 한 5분 거리. 네네네. 이런 지역인데 아직까지 평당 500짜리 집이 있다. 그래서 그 아직까지 친구는 그렇게? 계약을 좀 네, 했는데 네네. 대출을 굉장히 이제 많이 받아서 산다고 했는데 잘했다. 어디예요, 그거? 그건 좀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판교 안에 있는 겁니까? 예, 판교 IC에서 5분, 차량 5분 거리예요. 여기다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저보고 농담이 아니고 적어달라고 저보고 네. 너도 좀 여기 샀으면 좋겠다. 자기가 이제 여기서 한 몇 년 있어 보니까 네네네. 굉장히 여기는 괜찮다. 이제 되겠다. 앞으로 1,000만 원 미만으로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평당 1,000만 원. 주변에 평당 뭐 이미 다 대박이니까. 수천만 원씩 다 가는데 예, 예. 그래서 좀 이 지역은 네. 정말 좀 사도 좋을 것 같다. 아, 그래요? 어디입니까?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아, 혼자만 알고 있겠다? 네네. 아. 근데 판교에 아직 예. 알려지지 않는 지역이 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방송 나간 다음에 이제 어떻게 네. 될지. 아, 형님. 예. 어디예요? 됐거든. 됐거든. 야, 여기 적어봐. 예. 진짜 농담이 아니야. 적으셨는데요. 예. 카메라 잡히나요? 꺼지라고요. 나는 약간 싼 기억 적을 때 어디 꺽지 막 이런 데가 잘못 봐서 네 꺼져네요. 예, 알려주지 않겠다. 아, 이건 약간 좀 핵심. 진짜 내가 머리. 요거는 좀 비밀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고. 판교 얘기를 좀 왜냐하면 제가 해봤습니다. 예, 예. 이 지역 가보니까 지금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방송에서 노출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너무 아직까지는 또 뭐- 그 지역에 예. 또 갑자기 그렇죠, 그렇죠. 뭐 땅값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요거는 좀 비밀로 하겠습니다. 투기 세력들이 들어올 수 하지만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거는 팩트라는 거 네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세 곳의 부촌 어디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부촌을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소개할 곳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네네. 저는 이 국제도시죠. 인천 송도 신도시. 송도. 예, 역시나 송도 신도시. 인천에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천에 이제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네네, 정말 워너비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네. 인천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2030이라 그래서 젊은 층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이제 3위로 꼽힌 지역인데 그래요? 그 중에서도 송도에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네네네. 보면은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수요층들이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 실제로 인천시장이셨던 그분이 트럼프를 직접 가서 인천에다 투자를 해라 막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도 사진을 찍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국제 도시인 만큼 해외 자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네.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은 있는 건 사실이긴 아쉬웠죠. 해요. 예. 그렇지만 또 그 대신
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많이 있어요. 또 포스코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있고요. 거기에 그렇죠.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네네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또 코오롱 글로벌 등 이게 대기업 본사 또 연구단지 네. 그리고 또 테크노파크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업들도 많고 공장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일자리가 많아요. 그만큼 아, 앞으로는 일자리. 이렇게 좀 젊은 층에 좀 그나마 젊은 층들의 수요가 많이 있으면서 인천에 또 굉장히 부촌으로 네네네. 이렇게 거듭나지 않을까. 네. 인천의 젊은 부촌이라고 표현하면 아니 딱 맞을 것 젊은 같아요. 층이 어디 있어요? 송도 어디에? 송도. 정말 젊은 층이 어디냐고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 나는 저기 한번 왜냐하면 관심이 있어요 그런 게. 예. 저기 가세요. 강남 압구정도 가셔서 혼자 저기 바에 가서 술 한잔 드시고 정신도 차리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말 말문이 탁 막혔어요. 젊은 층이 어디 있다고 대답을 해야 될까? 대학교 앞에 가서 술 한잔 아니 나는 먹어요. 정말 궁금해서 그런 거야. 왜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인천, 송도, 뭐 약간 이쪽은 또 송일국 씨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죠.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 이동국 씨 때문에도 많이 올라갔고. 그렇죠. 뭐 새쌍둥이 이제 방송에 노출이 되면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야기를 풀 게 또 많은 도시죠. 네. 예, 국제 도시 또 앞으로 더 뻗어나갈 많이 발전될 모습이, 그런 도시입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가 알짜배기 다 가져가 있는데요. 판교 신도시 말고 또 어디를 꼽으십니까? 판교 신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경기도로 왔을 때는 이제 광명 역세권 뭐 이제 거기 그래요? 역세권이라든지 뭐 재건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쪽 네네. 광명도 사실 뭐 부동산 최근에 네네. 굉장히 많이 올랐던 지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광명 광명이 역세권. 재건축이 다 되고 또 뭐 거기 뭐 KTX 역사가 있죠. 뭐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유명한 가구점도 들어와 있고 뭐 보면은 네네.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좀 좋아지지 않을까. 탈바꿈되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지금 판교 그렇게 신도시 생각합니다. 말씀하셨고 광명 역세권 얘기하셨고 마지막으로 어디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또 제2의 도시죠. 네네. 부산이죠. 부산 중에서도 핵심 지역. 서울에 강남이 있다면 부산에 해운대가 해운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좀 이 지역을 제가 손꼽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부산 해운대에는 뭐 자주 갔었어요. 뭐 공연도 많고 그래서 자주 갔었는데 저는 그게 한 10년 전인가요? 해운대가 이미 뭐 워낙 또 있고 그 옆에 광안리가 좀 약간 그렇게 개발이 돼 있지는 않았는데 광안리가 좀 그래도 왜 저기보다 바다가 그런가 뭐가 그런가 왜 좀 아쉬워서 여기가 덜 개발이 됐지 하고 있었는데 요즘 다시 광안리를 한번 가봤거든요. 난리가 났더만요 거기. 제가 그 송정 있죠. 네. 송정동에 송정 거기 저도 이제 제가 해수욕장 있잖아요. 작년에 다녀왔는데 네. 커피숍이 거의 뭐 공장만한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 거기가 그 해변가가 평당 뭐 1,500만 원 뭐 이런 네. 선인데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뭐 평당 그 바깥쪽 2천만 원 선이면 안쪽에 1,500만 원, 1,000만 원 선의 그런 땅들은 네네. 충분히 뭐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 맨날 뭐 해운대 얘기만 했다면 비키니 얘기만 하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 좀 정상적으로. 자꾸 해수욕장 얘기를 하기를 해. 네. 자, 다른 부촌 어디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부촌을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소개할 곳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네. 이제 대구. 대구, 대구로 간다라고 하면 대구 유명하죠.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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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구, 굉장히 수성구. 유명합니다. 네네네. 대구에선 또 수성구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네네. 또 마지막으로 한 곳은 대전입니다. 대전이요? 대전에 그러니까 대구에 수성구가 있다면 네. 대전에는 유성구가 있습니다. 유성구. 사실 여기 조사된 자료를 보니까 대구 수성구가 실제로 해운대구보다 가격이 높네요. 해운대구보다 이제 전체적인 물론 평균가긴 하지만 네네. 해운대구는 한 1,162만 원이 나온 반면 네. 대구 수성구는 한 1,201만 원으로 조사가 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뭐 전혀 몰랐던. 그러니까 이제 예, 이런 거죠.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해운대구는 정말 상징성이 있는 비싼 것들은 또 비싸지만 네네네. 또 안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해운대라고 편차가 해서. 있다. 그렇죠. 근데 예. 수성구는 전체적인 평균가가 높은 거예요. 그냥. 단가가 평균가가 그냥 높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가가 높게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수요층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이렇게 맹모들이 있는 학군들이 좋은 데들은 가격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수성구도 이 교육 여건 때문에 수요층은 굉장히 많은데 네네. 공급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가격 상승률도 높고 네네. 사실 분양만 했다 하면 정말 엄청난 경쟁률이 나오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이래서 수요가 꺾이지는 않는군요. 그러니까 일단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부동산 가격들도 꺾이지 그렇죠.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또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범호동이 이 학군의 이 상승세를 좀 그러니까 학군 때문에 이런 가격의 상승세를 좀 견인하지 않았나. 네. 수성구 범호동에 있는 네네. 이편원시장 범어라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84제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30평대 이제 이런 30평대 이제 얘기인데 초반. 구 이제 30평대 얘기라고 하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한 7억 원대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7억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권도 진짜요? 아닌데 아니.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는 저는 지금 거죠. 그럼 서울의 평균값 아파트보다 높네요, 가격이. 높은 물론 서울의 평균값이 7억이지만 물론 그거보다 뭐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겠지만 몰랐어. 예. 대구는 수성구는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놀랍네요. 수성구는 예. 정말 굉장히 높고요. 네네네. 이게 고층 매물은 한 7억 중반까지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7억 이게 중반까지. 그렇죠. 한 두 달 그치. 전까지만 해도 이게 6억 한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던 거예요. 그만큼 상승세도 빠르고 그렇군요. 굉장히 가파르고 수요층도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야, 저는 대구 수성구가 그렇게 가격이 높은 대구 줄 수성구는 정말 가격이 높습니다. 제가 이거 약간 저희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었네요. 대구는 정말 가격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이제 수성구가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지에서 빠졌죠. 예.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바뀌었어요? 예.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하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영향도 물론 이제 엄정분관님 말씀하신 수요가 많고 공급은 부족한 면도 있지만 네. 또 이런 면도 좀 추가되지 않았나 네네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구 수성구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대전 유성구도 또 빠질 수 없는 부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구엔 수성구, 대전엔 유성구가 유성구,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이 지역에 연구원들도 많고 뭐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있는 분들이 그 주변에 있다 보니 연구단지다들이랄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부촌이란 거는 약간 그렇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 소득 수준과 약간 이런 분들이 높은 분들이 모여 살고 있다. 이거 카이스트가 어디 있죠? 대전에 있죠. 네. 이상입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런 카이스트하고 있죠. 예. 고급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네네. 집값들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충분히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세종으로 많이 좀 흡수되긴 했지만 그래도 대전 내에서는 유성구가 충분히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뭐 흔히 보시면 알기에는 되겠죠. 이 대전 엑스포 옛날에 많이 좀 그렇죠. 기억을 하시잖아요. 꿈돌이. 근데 그쪽 이제 또 뭐 최첨단 뭐 테크노 단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좀 변해가고 있고 하지만 좀 세종시에 약간 좀 이 그렇죠. 부분을 아무래도 좀 뺏겼다. 세종시가 없었다면 예. 정말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고 그렇죠.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을 그런 점은 텐데 좀 아쉽지만 그렇죠. 여전히 그래도 부촌을 형성하고 유성구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가능성도 심지어 높다. 그럼요. 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네, 적절치 않습니다. 자, 드디어 부동산 시장의 골든타임이 공개가 됩니다. 그동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아타야 될까 고민 많으셨겠는데요.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보이는 연락처입니다. 02-6938-2055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2-6938-2055번으로 전화 주시면 부동산 전문가 두 분께서 여러분의 고민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속 시원한 모범 답안을 찾아드릴 텐데요. 자,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상담은 가능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자, 먼저 장용석 전문가님. 저는 이제 이런 사례를 받았는데 네네. 고양시 향동지구라고 있습니다. 아, 고양시. 지금 방송국이 있는 상암동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죠. 택지지구 네네네. 개발해서. 네네네. 이 공공임대 아파트면 네. 이게 이제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를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용인에 이 아파트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평당 8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굉장히 싸네요. 굉장히 싸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1억을 보유하고 계시대요. 네네. 자, 그러니까 현금 이제 1억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1억 가지고 아파트 구하기 좀 그렇고 여기는 아파트가 지금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좀 붙어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입주가 이제 시작 이제 되는 지금 시점인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살 것이냐 이제 고민하신 거죠. 이분은 지금 현재 고양시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거 자 입주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네. 우리 지금 상암동이죠.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데죠. 그 방송국 근처에 향동지구라고 가깝네요. 굉장히 가깝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도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뭐 한 4, 5천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또 뭐 더 형성돼 있는 것도 있지만 네네. 어쨌든 간에 뭐 분양가들이 최근에 뭐 다 싸게 분양을 했으니까. 네네. 자, 우리가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잘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10년 내가 임대주택에 살고 네. 그 대신에 임대료가 연 5% 이하로 제한이 돼 있죠.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주인이 계약 2년 후에 갑자기 많이 올려서 쫓겨나가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없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안정되게 좀 이렇게 좀 살 수가 있고. 네. 자, 이 장점은 뭐냐면 임대주택이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 개념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10년 이후에 거주자 우선 분양 전환입니다. 이제 네네.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분양 전환이 되면 이제 내 10년 집을 뒤에. 주는 건데 거주자 우선이에요. 아, 거주자 우선으로.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 거주자가 나는 다른 데 이사 갈래 아니면 나는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일반인한테 분양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정부에서 5년이든 10년이든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게 하면은 저리에 대출해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에 건설사에서는 분양을 바로 하면 이 자금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리에 해주는 장점이 있겠죠. 네네. 그 대신에 이제 거주자한테 그렇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고 유리한 제도가 아니네. 또 만약에 시세가 더 올라가 버리면 네네. 그렇죠. 올라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더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어차피 올라간다고 하면 지금 집을 사서 있는 게 낫지 왜 지금 이렇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 임대 아파트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네. 이 지금 크게 연세 드시고 지금 당장 출퇴근 해야 되지 않고 이런 분들한테 살기 정말 좋은 지역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지역이 싸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또 많이 들어온 거예요. 자,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 투자라는 것은 갭 투자를 했다 그러면 전세입자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수요가 안 들어오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마이너스키가 더 형성됐을 때 사는 건 나쁘지 않다. 아,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예. 예. 하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시면서 네네. 이 H아파트를 더 떨어질 때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결론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고향도 거기 뭐 고양시 쪽에 한번 좀 잘 좀 지켜보고 계셨다가 투자하는 게 원래 좀 한 번에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좀 장고 끝에 고민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는 거라 예. 그렇죠. 예. 좋은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고민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엄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고민 내용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요즘에 이제 고민 많이 하시는 건데요. 네네.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또 저금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월세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죠. 수익형 부동산. 진짜 수익형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예. 어떤 게 좋을까 이제 이런 어떤 방법이 내용인데 있느냐. 있는데 뭐 이제 뭔가 금액이 큰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에 맞추다 보면은 아무래도 동선이 꺾이는 상가를 구매할 수도 있는 확률이 약간 좀 높고요. 유동인구도 그렇죠. 적고 유동인구가 약간 끊어지는 이런 거. 동선이라든가 네네. 그리고 층수가 점점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층수가 지하로 내려간다든가 네.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억 정도로는 그렇게 하기는 그렇죠. 약간 그렇게 힘들 수 하니까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서 좀 나쁜 걸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상가 부분은 배제를 시켰고 네.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그 월세를 받기 저금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네. 그 수익형 호텔에 대한 투자 아. 수요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해요, 주변에서. 광고도 많이 하고 그거 알고 있습니다. 뭐 모델하우스들도 많이 있고 네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냥 이론상으로는 좋은 상품일 수 있는데 굉장히 부작용도 많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거는 위탁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위탁 운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중간에 위탁 문제가 잘못될 경우라던가 네네. 나중에 뭐 수요층이 그쪽으로 너무 공급이 많아져서 관광객들이 안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런 리스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공급이 많아진 만큼 요즘에 진짜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부작용이 나오고 많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제를 이것도 제끼죠. 시켰고 예. 배제를 시켰고 네네. 요즘 지금 대체 투자로 그런 것들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뭐 아파텔이다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레지던스라든가. 그러니까 뭐 꼭 레지던스 아니라도 아파텔이다. 예. 아파텔이라고 하는 건 뭐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아파트의 장점과 그리고 오피스텔의 장점을 섞어놓은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역세권에 있는 이런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차라리 이런 걸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네네. 때는 금액도 너무 부담되지 않고 그렇다고 뭐 상가처럼 리스크도 없고 수익형 호텔처럼 이런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네네. 그냥 정말 역세권의 소형 주택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네. 그냥 차라리 월세를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걸로 제가 그 상담을 좀 해드렸던 사례예요. 그래서 그렇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건 거죠. 그러니까 금액을 잘 맞춰갖고 금액과 상품을 잘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지 네네. 무조건 상품을 쫓아가다 보면은 투자를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진 자본 그리고 현재 상황에 잘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상품을 투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뭐 어떤 거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지역의 여건, 그렇죠. 자신의 자본 상황, 맞습니다.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래야 가장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내려야 무리하지 될 않고.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달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부터 그리고 1대1 맞춤형 3단까지 자, 1시간 동안 저희 세 남자가 부지런히 달려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습니까? 이거? 근데 뭐 오늘은 뭐 아주 그 새로운 얘기들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요. 북한에 대한 얘기, 예, 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중국에 대한 얘기, 그렇습니다. 또 대한민국 전국 부처, 네네네. 전 세계 부동산을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부동산 상업주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게 바로 우리 황현희 씨의 결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진심으로 부럽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잘 살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마 들고 가야 되죠? 얼마 할 생각이세요? 요즘에 현금 안 쓰잖아. 계좌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 남자와 함께하는 고품격 부동산 삼국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삼국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